올해가 사실 ETF의 원년 같아요. 지금 주식계좌에서 세금을 나의 소득에 따라서 많이 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2023년부터는 금융종합 과세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최대 40%대 세금을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연금으로 넘어가면 일단 최근 들어서 자산운용사 사장님들이 바뀌었거든요. 다 ETF 전문가로 싹 바뀌었어요. 난다긴다 하는 ETF 전문가들이 스카우트돼서 자산운용사 사장님들도 포진을 했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잘 나가는 ETF 자산운용사의 내부 승진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어요. 올해가 사실 ETF의 원년 같아요. 그 투자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과거에 헤지펀드랑 워렌 버핏이랑 내기를 했어요. 헤지펀드가 수익률이 더 높을 것이냐 아니면 대표 지수가 수익률이 더 높을 것이냐. 결론은 대표 지수가 더 높았거든요. ETF도 사실 대표 지수를 추종한다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통적인 그런 결과치가 꾸준한 수익률을 내주더라. 앞으로 이 ETF 시장은 이 연금 시장의 확대와 함께 계속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퇴직연금 하시는데 방치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적금 형식으로 넣어두시는 분들도 많은데 연 이자율이 1%, 최소한 한 3% 이상의 수익은 거둬야 되잖아요. 거기에 수수료 떼주고 3% 이상의 그런 마진을 챙겨야만 내가 물가 상승률 이상의 투자 수익을 거두는 건데 그냥 방치하고 있으니까 1%의 수익률 차이가 내 노후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현격한 차이를 가져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ETF를 통해서 이 퇴직연금 공격적으로 좀 운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그 DC든지 IRP 우리가 70%까지밖에 ETF를 투자를 못해요. 나머지 30%는 저축은행 상품 등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으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안전망은 이렇게 갖춰져 있는 거거든요. 주변에 의외로 연금 계좌 안 만드시는 분들도 많아요. 일단 연금은 우리가 7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100여만 원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두 번째로는 과세 이연이 저는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지금 주식계좌에서 세금을 나의 소득에 따라서 많이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급여나 다른 소득이 많으면 최대 40%대 세금을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연금으로 넘어가면 일단 만 55세까지 과세 이연을 해요. 세금을 안 내요. 그 다음에 이제 55세부터 5.5%. 그래서 나이에 따라서 3.3%까지 이렇게 세금을 확 줄여주거든요. 지금 당장 수익에 대해서 과세를 안 하고 계속 이연해서 재투자하면서 그 스노우볼 효과인 거죠. 눈덩이를 굴려서 눈사람이 되는 그런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연금 계좌를 적극적으로 투자하시고 운용하시는. 저는 1월 달에 연금으로 많이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ETF를 연금 계좌에서 국내 주식형 말고 국내 기타형으로 주로 사거든요. 네이버 포털 등에 보면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finance.naver.com에 들어가서 그 ETF를 클릭하면 거기에 뭐 국내 기타형, 국내 주식형. 그래서 국내 주식형이라고 안 써 있으면 다 국내 기타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9시부터 3시 반까지 거래되는 우리 주식 종목을 베이스로 한 그런 ETF들만 국내 주식형이다. 그 외에는 다 국내 기타형이다. 예를 들면 같은 ETF인데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ETF예요. 미국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해외에 상장된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ETF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 22% 세금을 낸다고요. 그런데 우리 연금 계좌에서는 55세까지 과세를 안 하잖아요. 그 다음에 55세 이후에 5.5%니까 여기에 또 소득공제도 해주고. 그러면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ETF를 굳이 미국에 상장된 걸 살 필요가 있겠느냐. 차라리 국내 연금에서 1,800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게 훨씬 절세 측면에서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잠자고 있는 DC형 계좌를 ETF 투자로 해서 좀 더 공격적으로 좀 해보는 건 어떻겠느냐라는 측면에서들도 이 MZ 세대들이 많이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럼 50대에 넣으시는 분들은 어떤 걸 목표로 바라보고 연금 저축을 하는 게 좋을까요? 50대 이후에는 이제 만 55세 이후부터 찾을 수 있으니까 몇 년 안 남았잖아요. 그럴 때에는 1,800만 원 한도를 꽉꽉 채워서 집어넣는 게 제일 좋죠. 그렇게 해서 이제 ETF 중심으로 투자를 하시되 만약에 보수적인 투자자면 고배당 중심의 ETF를 하시는 거고요. 좀 공격적으로 투자하신다 그러면 본인이 원하는 섹터를 찾아서 사이클 산업일 거냐 아니면 장기 성장성이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투자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년에 1,200만 원까지 우리가 혜택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월로 따지면 100만 원인데 네. 소위 58년 개띠라고 하나요?
그런 분들이 이제 은퇴하면서부터 이 연금 제가 보기엔 1세대 같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됐어요. 어차피 제도적인 그런 부분들이니까 연 뭐 2,400까지는 앞으로 늘지 않겠나라는 희망적인 생각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연금으로 본격적으로 투자하시는 게, 그런데 나는 공격적인 투자가 자신이 없다. 그러면 TDF라는 상품도 있어요. 타겟 데이티드 펀드라고요. 이거는 소위 말해서 전문가 풀들이 알아서 굴려주는 거예요. 나는 뭐만 선택을 하냐면 은퇴 시점에 나이만 선택하면 돼요. 예를 들면 2035다. 그러면 2035년에 퇴직을 목표로 알아서 운영을 해줘요. 또 2050이다. 그럼 2050년에 은퇴를 맞춰서 해주거든요. 그런데 뭔 차이냐? 2035는 아무래도 채권의 비중이 높겠죠, 상대적으로. 2050은 주식의 비중이 조금 더, 은퇴가 많이 남아있으니까.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뭔가 좀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은퇴 시점이 좀 더 많이 남아있는 TDF를 선택하면 되는 거고요. 나는 좀 보수적으로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은퇴 시점이 좀 빠른 그런 TDF로 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TDF도 괜찮은 퇴직연금 상품 중에 하나니까 TDF로 할 거냐 아니면 ETF로 할 거냐 아니면 또 펀드로 할 거냐, 이렇게 선택지가 여러 가지니까 여러분들이 스마트하게 실렉션해서 투자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최근 들어서는 중개형 ISA, 중개형 ISA가 절세 측면에서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1년에 2천만 원 한도로 투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2023년부터는 금융종합 과세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새해에 새 마음으로 중개형 ISA 만드셔가지고 우리 절세 측면에서 한번 활용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제 저희 시그니처 질문이긴 한데 나에게 돈이란 무엇이다? 나에게 돈이란 은퇴다. 그러니까 저보러 주변에서 물어봐요. 소위 말해서 정년까지 어느 정도 갈 수 있는 회사일 것 같은데 왜 당신은 항상 이 일탈을 꿈꾸느냐. 그런데 그런 일탈을 꿈꾸지 않는다고 하면 제가 여기까지 왔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평범하게 살았을 거고 평범한 행동을 했을 거고 그 결과는 아주 포멀했을 텐데 그 길을 이렇게 벗어나서 우물 밖을 뛰쳐나와서 했던 계기는 은퇴라는 마지노선, 화랑의 격언 중에 임전무퇴라고 있잖아요. 항상 저는 그걸 생각하고 살거든요. 내 뒤에는 물러설 데가 없다. 그래서 나에게 돈이란 은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트로트 가수가 되는 게 저의 버킷리스트 1번인데 제가 틱톡에도 제가 노래 부른 거 하나 올려놨거든요. 노래방에서 불렀는데 잘 불렀다는 얘기는 별로 없어요.